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꿈에 대한 이야기와 꿈과 관련된 어휘를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꿈이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세요? 꿈에서 멋있는 남자를 만나거나 예쁜 여자와 데이트를 하는 것을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경치 좋은 곳에서 푹 쉬고 있는 꿈이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꿈도 기분이 좋아지는 꿈이기는 하지만 보통 좋은 꿈이라고 하면 꿈에 돼지, 호랑이, 거북이, 용과 같은 동물을 보거나 잘 익은 과일을 따는 꿈 같은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꿈이 아니라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는 꿈을 좋은 꿈이라고 하고 길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책의 대화에서는 어떤 좋은 꿈을 꾸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책에 있는 그림을 볼까요? 책 276쪽에 3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모두 어떤 사람이 꿈을 꾸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그리고 각각의 꿈들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은 돼지를 안고 있는 꿈이네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돼지 꿈은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알려주는 꿈입니다. 아주 좋은 길몽이죠. 돼지를 의미하는 한자의 발음이 한국에서는 돈인데요. 이 발음이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돈과 발음이 같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돼지 꿈을 꾸면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돼지가 우리 집에 들어오거나 그림처럼 돼지를 품에 안거나 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돼지 꿈을 꾼 다음 날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림도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은 귀신에게 쫓기는 꿈인데요. 이런 꿈은 길몽과 반대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알려주는 흉몽이라고 합니다. 보통 꿈에서 귀신에게 쫓기면 병에 걸리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무엇인가 힘든 일이 생길 거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귀신에게 쫓기는 꿈 외에도 신발을 잃어버리거나 이가 빠지는 꿈이 흉몽이라고 합니다.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의미가 있고 이가 빠지는 것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죽거나 아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좀 무섭죠?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볼까요? 마지막 그림은 과일의 열매를 따는 꿈이네요. 보통 과일의 열매를 따는 꿈은 아이를 가지게 되는 꿈, 즉 임신할 거라고 알려주는 꿈입니다. 이런 꿈은 태몽이라고 하는데요. 꿈에 잘 익은 과일을 따거나 호랑이, 돼지, 용, 소, 물고기가 품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보통 태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몽이 아니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길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죠? 태몽은 아기의 엄마나 아빠가 꾸기도 하지만 가까운 가족이 대신 꿔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시죠? 보통 어떤 꿈을 자주 꾸세요? 돼지 꿈을 자주 꾼다면 행운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혹시 악몽을 자주 꾼다면 스트레스는 없는지, 무서운 영화를 자주 보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몽을 꾼다면 가까운 사람들 중에 혹시 아기를 가진 사람이 없는지 물어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대화에서는 어떤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본문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마리아 씨와 영수 씨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화를 듣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대화를 들으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수 씨는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수 씨는 마리아 씨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자, 그럼 우리 잘 들어볼까요? 오늘 시험 결과 발표가 있는 날인데 많이 떨리시죠? 네, 긴장이 돼서 잠을 못 자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었는데 돼지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느낌이 좋아요. 꿈에서 돼지를 본 게 시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돼지 꿈이 길몽이거든요. 돼지 꿈을 꾸면 돈이 생긴다거나 큰 행운이 온다고들 해요. 그렇군요. 꿈도 꿈이지만 열심히 노력하셨으니까 꼭 합격하실 거예요. 합격하면 한턱 내세요. 그럼요. 제가 합격만 한다면야 뭘 못하겠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질문한 것에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영수 씨는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네, 돼지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영수 씨는 마리아 씨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네, 영수 씨는 시험에 합격하면 마리아 씨에게 한턱 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턱 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사주다, 음식을 대접하다의 의미입니다. 보통 좋은 일이 있을 때 친구나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줄 때 한턱 내다 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대화를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리아 씨가 영수 씨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시험 결과 발표가 있는 날인데 많이 떨리시죠? 영수 씨는 중요한 시험을 본 모양이에요. 오늘 그 시험에 대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씨는 영수 씨에게 기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리다는 몹시 춥거나 두려워하다의 의미로 긴장한 상태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정말 많이 떨리겠죠? 영수 씨의 대답을 볼까요? 네, 긴장이 돼서 잠을 못 자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었는데 돼지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느낌이 좋아요. 네, 역시 영수 씨는 어젯밤에 긴장이 돼서 잠을 잘 못 잤다고 하네요. 그래서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그때 돼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돼지 꿈은 한국의 대표적인 길몽으로 유명한 꿈인데요. 그런 꿈을 꾸어서 정말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돼지 꿈 덕분에 느낌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느낌이 좋다는 것은 아마 합격할 것 같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마리아 씨는 돼지 꿈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꿈에서 돼지를 본 게 시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이런 문화는 외국인에게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마리아 씨는 돼지 꿈을 꾼 게 시험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관은 서로 관련을 가지거나 관계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상관이 있다는 관계가 있다의 의미이고 상관이 없다는 관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영수 씨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한국에서는 돼지 꿈이 길몽이거든요. 돼지 꿈을 꾸면 돈이 생긴다거나 큰 행운이 온다고들 해요. 네, 한국에서는 돼지 꿈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는 꿈, 바로 길몽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돼지 꿈을 꾸면 돈이 생긴다거나 큰 행운이 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마리아 씨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꿈도 꿈이지만 열심히 노력하셨으니까 꼭 합격하실 거예요. 합격하면 한턱 내세요. 물론 좋은 꿈을 꾼 것도 합격하는 데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영수 씨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꼭 합격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난 시간에 배운 도, 이지만을 사용해서 꿈도 꿈이지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합격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하면 한턱 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좋은 일이 생기면 맛있는 음식을 사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에서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데요.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한턱 내세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영수 씨는 한턱 낼까요? 그럼요. 제가 합격만 한다면야 뭘 못하겠어요? 네, 합격만 한다면야 뭘 못하겠어요 라고 합격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라고 대답했네요. 여기에서 니은 다면야를 사용해서 합격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대답한 걸 보면 정말 중요한 시험인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대화를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대화 전체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지난 시간에 배운 문법들이 이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꿈과 관련된 어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책 277쪽을 보세요. 첫 번째 단어는 길몽입니다. 길몽은 대화에서 살펴본 것처럼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알려주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길몽을 꾸었다. 그 꿈은 길몽이다. 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선잠입니다. 선잠은 깊이 들지 못하거나 만족스럽게 이루지 못한 잠을 이야기하는데요. 푹 잠을 들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가 깼다가를 반복할 때 선잠을 자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다, 잠이 깨다처럼 선잠이 들다, 선잠이 깨다와 같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시험 전날에는 긴장해서 그런지 선잠을 자게 된다. 잠깐 선잠이 들었었는데 옆집 공사 소리 때문에 깼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숙면입니다. 숙면은 잠이 깊이 든 것 또는 깊은 잠을 말하는데 보통 숙면을 취하다, 숙면에 빠지다 등 다른 동사와 같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했다. 마리아 씨는 지금 숙면에 빠져서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악몽입니다. 악몽은 불길하고 무서운 꿈이라는 의미로 귀신이 나오는 꿈이나 무서운 사람 또는 괴물이 쫓아오는 꿈을 꾸었을 때 악몽을 꾸었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공포 영화나 무서운 책을 보다가 잠이 들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잠이 들면 무서운 꿈을 꾸게 되는데요. 악몽을 꾸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악몽을 꾸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몽의 또 다른 의미는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끔찍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 정말 힘든 일이 많은 하루를 보낸 후에 오늘은 정말 악몽 같은 하루였다고 말하거나 무언가 무섭고 힘든 일, 큰 지진이나 태풍으로 인한 사고 등이 있었을 때 그날의 기억은 악몽처럼 남아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태몽입니다. 태몽은 임신할 것이라고 알려주는 꿈인데요. 우리가 276쪽의 그림을 보면서 말한 것처럼 몇몇 동물이나 과일을 꿈에서 보는 것을 태몽이라고 합니다. 태몽을 꾸다. 우리 어머니는 내 태몽으로 복숭아 꿈을 꾸셨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몽은 꿈에 나타난 일을 풀어서 그 꿈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돼지 꿈을 꾸었는데 돼지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는지,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꿈을 꾸었는지, 돼지가 죽는 꿈을 꾸었는지 등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자세한 꿈의 내용으로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는 것을 해몽이라고 합니다. 동사로 해몽하다라고 사용됩니다. 마지막 단어는 흉몽입니다. 흉몽은 책 276쪽의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꿈입니다. 길몽의 반대말로 흉몽을 꾸다. 그런 꿈은 흉몽이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꿈과 관련된 어휘의 의미와 관련된 표현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어휘들을 활용한 연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연습은 설명과 알맞은 어휘를 써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해보세요. 어떠셨어요?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먼저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알려주는 꿈을 뭐라고 했죠? 네, 길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돼지꿈 같은 길몽을 꾸면 복권을 삽니다. 다음 문제를 볼까요? 길몽과 반대로 앞으로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꿈은 무엇일까요? 네, 흉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가 빠지는 꿈은 흉몽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가 빠지는 꿈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흉몽이라고들 합니다. 다음 문제도 볼까요? 무섭거나 기분이 나쁜 꿈은 무엇일까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꿈이 아니라 그냥 무섭거나 기분이 나쁜 꿈은 악몽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친구가 사고를 당하는 악몽을 꾸었다고 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볼까요? 아이를 낳기 전에 꾸는 꿈은 뭐였죠? 네, 태몽이었죠. 태몽으로는 과일이나 몇몇 동물 꿈이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예문에서도 엄마는 동생을 가졌을 때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태몽을 꾸었다라고 했네요. 꿈에 용을 보는 것은 태몽인데요. 특히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은 앞으로 그 아이가 훌륭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도 볼까요? 꿈의 뜻을 풀이하는 것이 뭐였죠? 네, 해몽이에요. 그래서 꿈보다 아버지의 해몽이 더 좋았다고 했어요. 깊이 들지 못한 잠이 뭐였죠? 네, 선잠이었죠? 그래서 동생은 선잠을 자는지 자꾸 뒤척인다라고 했네요. 여기에서 뒤척이다는 몸을 이리저리 뒤집는다의 의미로 잠이 안 올 때 옆으로 누웠다가 앞으로 누웠다가 다시 옆으로 누웠다가 앞으로 누웠다가 하는 것을 뒤척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선잠과 반대로 깊이 잠이 드는 것을 뭐라고 하죠? 네, 숙면이라고 했죠. 그리고 숙면은 취하다나 빠지다는 동사와 함께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눈은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자, 그럼 어휘의 의미와 쓰임에 대한 정리가 잘 되셨나요? 그럼 이제 두 개의 짧은 글을 보면서 알맞은 단어를 써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글에 어울리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4단계로 잠에 빠져들게 되는데, 꿈은 마지막 4단계에서 가장 많이 꾸게 되며, 이때 주로 심리적인 휴식을 취하게 된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잠을 잘 때를 4개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네요. 그 4개의 단계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인 4번째 단계에서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휴식을 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숙면을 취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지만 선잠을 자고 나면 더 피곤함을 느끼고 아기들은 울기도 한다. 여기에서 따라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에 대해 뒤에서 결과적으로 다시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푹 자는 숙면을 취하고 나면 심리적으로 휴식을 잘 취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쾌하고 가벼워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숙면을 취하지 않고 잠을 잘 못 자는 선잠을 자고 나면 더 피곤함을 느끼고 아기들의 경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울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2번째 글도 볼까요? 여러 종교에서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나 다니엘은 꿈을 잘 해몽해서 위험에서 벗어났고,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코란의 내용 대부분을 꿈에서 배웠다. 이 문장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문장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다니엘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꿈을 잘 해석한 덕분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또 마호메트가 꿈에서 코란의 내용을 배웠다고 하네요. 다음 문장도 읽어볼까요? 불교에서 보면 부처의 어머니는 작고 흰 코끼리가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었다. 이 꿈은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날 것을 보여주는 꿈이라고 한다. 부처의 어머니가 꾼 꿈은 무엇일까요? 네, 태몽이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꿈꾸는 사람이 밤중에 악마의 방문을 받았을 때 꾸는 꿈을 악몽이라고 생각했다. 한자에서 악마의 악과 악몽의 악은 같은 글자입니다. 또한 서양의 심리학자 프로이드나 융은 사람의 무의식을 나타내는 것을 꿈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잠을 자기 전에 본 무서운 영화 때문에 악몽을 꾸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잘 넣으셨나요? 지금까지 7과 마지막 단원의 대화와 어휘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꿈을 꾸고 싶으세요? 모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알려주는 길몽을 꾸기 바랍니다. 혹시 길몽이 아니더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꿈을 꾸길 바랍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